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토론 주제 선정해보는 국민의 청원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원 주제는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2019년 4월경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로 양산에 땅을 매입했는데 이 부지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 부부가 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논란, 진실이 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정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 청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내셨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처음으로 대통령 사저 매입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논의 들어가 보면 공방이 좀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사실관계 위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계실 때 이제 사저부입 매입 과정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요. 지금 같은 청원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좀 전형적인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큰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흔들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봉화 사저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아방궁이다, 노무현 타운이다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애초에 지금의 매곡동에서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 기관에서의 강한 반대, 이 경호에 부적합하다라는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대통령에 대한 특혜 주겠습니까? 심지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즉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갈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좀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반복되어 온 특히나 선거 앞둔 네.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관련해서 좀 이례적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죠. 야당의 사저 공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서 이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안 의원님도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거 대통령 사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저를 구입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영하고 아마 고향 사람들도 다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농지를 구입해야 했나? 또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그 중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영농 경력이라든지 이런 허위 경력으로서 한 것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와대와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 아니었다 이것을 밝혀주면 되시는데 적법한 절차, 투명한 과정 말씀만 하시면서 지금 아직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의원님께서 현지의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준 양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 행질 변경과 농지 취득을 해준 당사자는 민주당 현역 시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저에 만들면서 농지를 왜 하필 구입하셨나, 또 그 과정에서는 영농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위 농지 취득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121조에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대통령께서 마치 귀농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지를 구입해서 불과 9개월도 안 지나서 지금 행길 변경을 해서 사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하신 바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성을 밟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방금 안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핵심적인 쟁점 두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취득 과정에서 이제 영농 경력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형징별경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영농 경력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떤 식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농 경력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트집 잡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농 경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농사 경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농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즉 땅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말년에 정리를 하고 촌으로 귀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농사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귀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이 영농 경력이라는 거는 필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참조 사항입니다. 이 참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트집을 잡는데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확한 팩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필수 자격 요건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약간 영농 경력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셨잖아요, 교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어떻게 좀 얘기하실까요? 야당에서는 11년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유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해 오셨고요. 누구나 가보면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국회 운영위원입니다. 국회 운영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의 경일른 심정이었습니다. 길을 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서 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필수 조건이 아닌 부분, 그다음에 제출한 내용 자체의 사실성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병길 의원님 어떤 문제 제기하실까요? 애완동물을 11년 키운다고 우리 그 가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낚시를 11년 했다고 해서 우리 어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경력 11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매곡동 사지에 농지가 없습니다. 예전에 농지로 표기된 부분이 25평 세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25년 전에 도로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텃밭을 가꾸었다는 것은 영농인 경력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영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농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 경력 11년에 대해서 어디든 텃밭이든 어디든 농사를 지었다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농사 지은 흔적도 없고 유실수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안에 몇 그루야 있겠죠. 그걸 가지고 텃밭을 한 걸 가지고 영농인이라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게 참조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림부가 편찬한 우리 농업 편람에 보면은 이게 농지청이 허위 작성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농지청 발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농지청을 내주고 농지 취득을 하게 해주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 의하면 즉 농사 경력은 참고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사 경력이 없다고 땅을 못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네, 땅을 살 수 있죠. 있는데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농사 경력이 없더라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양산 매곡동 사지를 여러 번 가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을 하면서 그 집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안 와본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남대문 현판에 남대문이 걸려있냐 숭례문이 걸렸냐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남대문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꼴입니다. 지금 그 양산 매곡동 사저를 보시면요.
그 대통령께서 경작했던 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시골에 땅을 사는데 필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농지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을 계속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네, 안 의원님. 아니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텃밭은 농사가 아닙니다. 우리 농지법상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유실수를 1000제곱미터 이상에 심어야 됩니다. 거기서 시골에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농사인입니다. 텃밭에 안 가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농업인이라고 농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셨다는 게 문제고 그게 필수 요인은 아니지만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이것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LH 공무원들이 농지를 사면서 전부 영농 경력을 다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기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영농 경력을 필요도 없는 영농 경력을 LH 공무원들도 5년 몇 년 기재하고 장관 부인도 그렇게 현직 장관 부인도 기재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허위 영농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좀 정리하고 네. 넘어가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사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즉 필요하지 않는 게 땅을 살 때 조건입니다. 땅을 살 때 반드시 농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럼 남은 게 1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농사 경력 11년이 허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발표도 했고 저도 두 눈으로 봤고 의원님도 양산 매곡동에 가보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경작을 한 흔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지 아니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농사 경력에 잠시만요. 그게 제가 허용이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된다니까요. 제일 큰 문제는요. 제일 큰 허들 주제는 자 농사 경력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냐. 의원님도 아니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닌 겁니다. 농사 경력이 없더라도 땅을 살 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자 그래서 대통령은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참고사항에 나는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11년 동안 적어놓은 이게 허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다. 11년 동안 유실수라든지 농사 진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사 그 면적은 전업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농지법에는 전업농 아니더라도 농사 경력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 즉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셨고요. 두 번째 허위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허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농지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것을 다 적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적어내서 제가 말씀드린 필수 그게 조건인지 아닌지를 말씀 현장에서 주시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사를 할 나이가 됐느냐 그리고 거주지가 어디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증명서를. 90년대 후반에 없어진 부분입니다. 지금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90년대 지금 후반에 그런 없어진 사례가 부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천에 고향이신 분이 법적으로 부산에서 90년대 후반에 지금 그 안 부분 내주고 개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글이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농지 취득을 영농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허위로 작성하면 우리 농지 펠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 펠람 100페이지에 나와 네, 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걸 다시 그만하시죠. 한번 보시고 네. 말씀을 네, 해주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농사 경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허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허위가 아니다. 가 보셨냐라고 묻는 거고 의원님은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농 우리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그냥 텃밭 경력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사 농법상 경력이 필수 농사 조건인지를 경력인데 제가 줍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농지법에. 허위로 최소한 대통령 같으면 알겠습니다. 텃밭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영농 경력으로 자, 기재할 여기서 이제 필요는 정리하겠습니다. 없는 이거 거죠. 가지고 계속하면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 쟁점은 나중에 확인돼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필수 조건은 아니다. 다만 이제 영농 계획에 관련된 건데 영농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적는 그런 내용들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허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그거는 전업농이냐 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또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가보죠. 형질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말씀 주시죠. 행질 변경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우리 농지 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농지를 사서 농지에다가 나중에 대지로 행질 변경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여기에 집을 지을 의사가 있으셨다면 우리 표기하는 안에
농업 경영 계속이 있고 농지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에 체크하셔가지고 전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 할 때는 농사를 분명히 지으시겠다고 농업 경영에 표시를 하시고 불과 농사를 안 짓고 계시다가 9개월 뒤에 행길 변경을 합니다. 그 행길 변경 자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행길 변경을 하고 집을 지었으면 농사를 살 때 농사로 위장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농업 그걸로 전용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농업 경영으로 했다가 행길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윤 의원님 말씀 드려보시죠. 의원님께서 조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질 변경이 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전국에서 형질 변경을 한 사례가 6만 8천 건입니다. 경남에서만 5천 건이고요. 양산은 5년간 1,300건입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1년에 거주와 관련된 형질 변경이 100여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럼 투기꾼입니까? 제가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6만 8천 명이 투기꾼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의 사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사저라는 공간은 자비로 짓습니다. 하지만 사저 옆에 붙어 있는 경호시설은 국가가 돈을 냅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즉 사저라는 게 경호동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동 자산은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사저를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형질 변경 말씀하셨는데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시골에 대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 대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양산에 지금 내려가시는 사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대지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겁니다.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9개월 만에 특급으로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모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형질 변경하는데 13일 걸리고요. 길어도 한 달 정도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석 달을 넘지 않는 게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팩트 체크한 사실이 있습니다. 9개월 걸렸다는 것은 오래 걸린 그런 사실입니다. 네, 일단 목적성이 뭐냐의 부분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농지 보존을 위해서 행길 변경이 아주 엄격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수치들은 당초 신청되는 행질 변경 건수에 비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가 되는 건수들입니다. 지금 행질 변경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 1,000제곱미터 미만은 300평 미만은 우리 텃밭이나 주말농장 체험용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사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지 사서 대통령도 행질 변경하는데 나도 농지 사서 시골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질 변경 해달라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행질 변경을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 대통령 행질 변경 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도 시골에 농지 사서 행길 변경해서 집 짓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논점이 그러니까 목적성이 투기성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쟁점을 그 과정에 있어서 행길 변경을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사저를 사시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농지 전용에 체크를 하시면 바로 행길 변경을 해서 농지 전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께서 우리 그 귀농 호소인처럼 내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농지를 샀다가 불과 9개월 만에 이것을 행정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 처리 기간이 9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방금 땅을 사서 방금 행정 변경을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목적성이 투기성에 있다라고까지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절차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에도 결과적으로 아까 대통령께서 옆에 주변에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시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이득을 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똑같은 인접에 있는 농지들이라도 대지나 또는 농지나에 따라서 가격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농지를 사서 대지를 바꿨다면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농지가 없다고 시골에 말씀하셨는데 대지가 없다고 말씀. 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도 앞집도 두 집도 대지고 주변에 대지가 많이 있고 굳이 그 집을 지으시려면은 대지를 사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거 좀 시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제가- 많이 있으면 예, 또 잠깐만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네네. 시간인데요. 당연히 시골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를 사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동에 들어가려면 시골 집으로서는 꽤 큰 규모입니다. 그런 땅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 변경한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그럼 1년에 6만 8천 명, 7만 명 가까운 사람이 투기꾼이냐라고 제가 아니, 물었습니다. 다 투기꾼이라는 건 아니죠. 이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성들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대한민국 국민 7만 명을 어떻게 투기꾼으로 봅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지와 대지는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형질 변경을 할 때 농지와 대지의 가격 차이만큼 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부담금을 냈고요. 그리고 경호처도 부담금을 냈습니다.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집을 지어서 지가 상승분이 발생했다. 그럼 또 부담금을 또 냅니다. 이게 다 절차에 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 기촌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등학교 같은 문제인데, 즉 귀농 기촌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불가피한 현상을 가지고 계속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 이런 조금 왜곡된 문제 제기, 말도 근거가 약한 문제 제기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처음부터 애초에부터 이제 목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네. 답을 좀 해주시죠. 양산의 그 도시 그 지역에는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략 한 1,000평의 정도의 땅이 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1,000평 되는 대지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한꺼번에.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쪽은 대지고 이쪽은 농지인 겁니다. 그럼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서 대지로 만드는 거고, 이것은 철저한 심사,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없는지.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대통령 집 짓는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네. 아니 그쪽에 양산에 그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도사 바로 전 자주 앞이고 갑니다. 거기는 네. 현재 지금 농지 새로 산 부지 그쪽은 거의 다 농촌이 아닙니다. 거의 다 거의 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경호부지를 포함해서 대지를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사지를 지으면서 행길 변경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안에 대지가 23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평 안에 건폐율이 20%라고 치더라도 지금 한 50몇 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게 좀 적다면 현재 살고 있는 대통령 사저가 한 7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평 이게 정도 좀 됩니다. 100평. 두 건물을 합쳐서 100평이고 별채 빼면은 73평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행길 변경을 그렇게 588평 전 대지를 갖다 전 농지를 행길 변경을 해야 됩니까? 자, 필요한 부분만 행길 변경을 하면 되죠. 네, 자, 제가 두 번째.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필요한 과도하게 부분이 마무리 예, 짓고 빨리 과도하게 그렇게 행길 변경을 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그것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일반 국민들 행길 변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 6만 명이 투기꾼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수십만 건이 있는데도 지금 만약에 뭐 조건이 되면 다 행길 변경해 준다면 지금부터 도시 사람들 전부 다 농촌에 땅 사러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의원님, 그거는- 농지 투기를 네, 감당을 하실 의원님, 그건 겁니까? 너무 좀 답변까지 듣고 비약인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같고요. 형질 변경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 속 시원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200한 몇십만 평은 대지입니다. 나머지는 농지죠. 이 농지를 도로를 내고요.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저만 있는 게 아니라 경호시설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사저에 버금가는 시설이 경호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넣다 보니까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거고 그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다 냈고 1년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6만 8천, 양산에서만 1년에 100명씩 나온다라는 사건이 예.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투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간상 계속해서 하면은 계속 공방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 넘겨서 한번 이 부분 지적해 주죠. 뭐 방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저부지 면적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와 규모를 비교해서 또 문제를 삼는 방식으로까지 논쟁이 확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윤 의원님. 예, 이거는 뭐 의원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보수 언론이 하는 일이 10년 전 수법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봉화 사저에 대해서도 노무현 타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배가 늘어났다, 수백억의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만 예를 듣고 보면 맞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강남 사저보다 2.5배가 큽니다. 왜 크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폐율의 이 해답이 있습니다. 양산은 건폐율이 20%입니다. 즉 100평의 땅이 있다면 20평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은 땅이 많이 필요하죠. 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땅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모 언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땅이 2.5배다라고 하는데 실 내용을 들어보면 땅값을 비교해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에 비해 31배가 이명박 대통령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 사저의 크기만 놓고 보면 3배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호시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2배나 더 비싸다 또는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었던 경호시설의 절반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처가 따로따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경호처에서 일원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실제 예산을 반란해 보면 당시 예산의 절반입니다. 좀 팩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보수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흔들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아쉽게도 야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병진 의원. 저도 사저 면적이 크니 작으니 하는 거 가지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거 국면에서 왜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시냐 하는데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도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선거 때 우리 시민들이 보고 방송이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나오셔서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사진은 이거는 탐욕이라고, 이거 탐욕입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대통령 사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비판하는 게 가능하고 지금은 대통령 본인 사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단지 면적이 넓다,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옆에 경호부지하고 계속 붙어 있어서 넓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호부지를 뺀 대통령의 개인 부지입니다. 양쪽에 경호부지가 충분히 넓게 있고 거기에 경호부지는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농지 취득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게 경호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왜 대통령께서 농지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허위 영농 계획서라든지 그런 허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서 또 취득을 하시고 나셔서 사실은 우리 휴행이 인정이 안 됩니다. 농지법은 사고 나면 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왜 안 짓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영부인께서 가서 대통령을 지었다 하니까 400km를 헬기 타고 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할 필요 없고 주제가 지금 그 9개월 동안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지금 얘기가 약간 이제 지금 안 의원님 말씀에서는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굳이 아쉬움을 밝히시자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약간 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시면서요. 장님 한 가지 팩트는 좀 확인해야 될 사실 것 체크, 같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면적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이렇게 흠집내기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고맙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다릅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은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로 특검을 도입한 겁니다. 어떤 문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돈은 20%만 내고 땅은 50%를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은 20%만 내고 땅의 절반의 지분을 아들에게 몰아준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야가 합의로 해서 특검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 우주와 땅 아니요. 차이의 문제입니다. 아니, 대통령 그래서 사내에서 이제 그것은 그 그때 당시 상당히 논쟁이, 문제가 예. 진행이 됐을 때고 지금 대통령 사내는 이제 문제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팩트가 문제 다른 거라는 제기를 거죠. 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좀스럽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해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스럽다느니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자, 판단하시는 마무리 거예요. 짓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운영위 위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청와대가 매번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저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국회 운영위원이어서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농해수위원으로서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합리한 조치가 발견됐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이요. 그만큼 1년 동안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오는 이슈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네. 이용하니까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네. 아니 운영계에서만 뿐만 아니고 제 농해수에서 농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경남도나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자료 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고 어떻게 농지 취득이 되었으며 또 행실 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를 안 내놓고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 해명을 하셨다고 그렇게 자, 말씀을 마무리 하시죠? 지어야 될 충분히 시간인데요. 해명되었습니다. 예. 뭐 물론 부족하게 느끼시긴 하겠습니다. 시간상의 제한이 있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면서 1분 정도씩 현재 논란 내지 논쟁에서 어떤 점이 좀 잘못 맞춰진 포인트이고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 두 분께 1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대통령의 사저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이 투명성과 절차적인 적법성 이런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계십니까? LH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임대주택 한 채 사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은 이미 기존 사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새 사저를 그렇게 무리하게 농지를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좋은 적법한 대지를 사서 농지를 짓는 게 앞으로 이게 가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 10년이 지나서도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아방궁으로 몰아서 저열한 정치 공세를 펼쳤던 게 국민의힘인데요. 10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는 모습들이 답답하고 물론 여당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좀 돌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H 투기 비리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단호해져야 되는데요. 야당의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해서 뒤늦게 받아들여서 참 고마운데요.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은 빼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공소시효가 까집니다. 죄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서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우리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서 약간 얘기가 퍼지긴 했기 때문에 30초만 얘기를 말씀하실 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냐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더 숨길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민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국민의 청원 함께해 주신 윤건영 의원님 그리고 안병길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